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와 플러그인 설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검색 엔진 원리와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희소성 있는 내용이 담긴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웹사이트와 블로그 메뉴와 폴더의 단순화에 대해서,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 플러그인인 요트 SEO 설치하기,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요트 SEO 플러그인을 활용하기, 그 다음에 코리아 SNS라고 하는 플러그인으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소셜미디어와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을 지키는 아이템스 시큐리티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작업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면 제가 매번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메뉴, 글 메뉴죠. 우리가 쓰는 워드프레스 쓰는 글들은 이 글 메뉴에서 모두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페이지, 회사 소개라든가 상품 소개 막 이런 것들, 서비스 소개 막 이런 것들이 페이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들도 모두 다 여기서 관리된다, 그러는 거. 그 다음에 테마 디자인, 테마 디자인이 있고 여기서는 테마를 적용하는 거죠. 워드프레스에서는 한번 지정한 테마를 죽을 때까지 안 바꾸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한번 몇 달 쓰다가 정 안 되면 바꾸고 또 바꾸고, 심지어는 계절 따라 바꾸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검색해서 설치하는 그런 메뉴죠. 그 다음에 다른 것 중에서는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는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오디오나 영상, 뭐 이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점들을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그 기본 편집기가 바로 구텐베르크 편집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 편집기랑 좀 달라서, 근데 지금 스마트폰 추세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블록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블록을,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편집기를 갖다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구텐베르크 편집기를 좀 쓰시라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목을 입력하고 글을 쓰고 또 클릭해서 이 제목도 블록이고 이것도 블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록을 들어가면서 이제 한 단락씩, 또는 이 안에 뭐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거, 뭐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블록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약간의 모듈식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입력한 후에는 보시다시피 글을 다 이렇게 블럭별로 다 입력을 했죠. 그런 다음에 뭐 여기다 뭐 인용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만약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우리가 되게 또 복습 면에서 중요한 것은 고유 주소가 있다는 것. 워드프레스에서는 모든 글이 고유 주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성한 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작성한 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 메뉴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글 메뉴에서 편집을 누르면 이미 작성한 것도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러면 요 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정을 또 할 수도 있죠. 요걸 또 편집해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양도 뭐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돌리기라고 하는 거, 뭘 잘못했을 때는 되돌리기, 요거는 되돌린 거 다시 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드 블록 도구예요. 그래서 애드 블록 클릭하면은 블록 도구들이 일단 나타나고, 거기서 블록 도구 기능을 하나 선택을 하면 블록이 추가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미 작성된
블록에 대해서, 글의 블록에 대해서 입력 커서만 두면 이런 편집 도구가 나타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된 글에 대한 여기 그 이쪽에서의 그 가시성,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미리 보기가 있죠. 자, 미리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걸 블로그 상단에 고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 맨 위에 보이는 거죠. 요거는 삭제, 그 다음에 고유 주소 보는 거, 그 다음에 글 보기,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여기서 추가할 수 있죠. 카테고리를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복수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대표 이미지 항상 넣어달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결국은 이 그 구텐베르크 에디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블록화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블록화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공유 하나의 것들도 이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뭐 이렇게 공유하고 나서도 이렇게 편집 도구가 있으면 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편집이 가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여기다 다 담을 필요는 없어요. 글을 쓰다가 어디 웹사이트에 좋은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주소만 알고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바로 URL에서 삽입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넣지 않고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요. 이걸 인베이드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다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입력해요? 여기 애드 블럭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블럭이 형성되니까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든지 이미 한 거에서 목록에서 넣든지 아니면 요거를 주소를 카피해서 쓰든지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하고 페이지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페이지는 그야말로 이제 뭐 회사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 하잖아요. 페이지 클릭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은 바로 편집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또는 텍스트에 대한 색상을 뭘 지정하거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글과 페이지의 차이는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 뭐 회사 속에 FAQ, 사이트 맵, 문의하는 이 게시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페이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개별 글이 블록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도 보이죠? 근데 이거는 페이지와 글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작성할 때는. 하지만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어,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일단은 그 페이지는 태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마 요거 디자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기본 워드프레스를 처음 하면 2019 뭐 이렇게 이게 설치가 돼요. 자, 우리가 이 테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여기서 테마를 보고 스마트폰에서 볼 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테마를 결정할 때는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더 좋게 보이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PC에서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들은 옆에 스마트폰을 두면서 이래요. PC 하면서도 항상 두면서 이렇게 바꿨더니 어떠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비율로 나누자면 한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한 7, 그 다음에 PC를 한 3 정도 보면 될까요? 제가 그런 이유는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비중이 거의 70, 80%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중으로 둘 정도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테마는 여기 클릭해서 이 화면이 떠지면 우리가 새로운 테마를 클릭할 땐 여기서 클릭하면 되고, 이미 한번 설치된 거는 이렇게 여기 나타나져요. 자, 그런데 한 번 정한 뭐
한 번 정한 테마는 영원히 안 바꿀 거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테마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면 쓰는 거지. 이걸 계속 쓰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하거나 이럴 때는 다양한 테마들을 적용해 보면서 어떤 테마가 더 어울릴까, 물론 스마트폰이랑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웹사이트의 메뉴를 지정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웹사이트 메뉴는 테마 디자인에 보면 메뉴라는 이 메뉴가 또 있어요. 그 하위에 여기를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글이 있고 사용자 정의 링크, 카테고리 형식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다 메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메뉴 추가 단추만 누르면 일로 툭툭 가요. 근데 어디로 가? 맨 밑으로 가. 밑으로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요 하위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드래그해서 요 하위에다 내려놓으면 그 하위 메뉴로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메뉴 저장한 다음엔 메뉴 저장을 꼭 누르시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내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미리 만들어서 카테고리 자체의 역할은 여러 개의 여러 편, 수십 편, 수백 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편의 글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미리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이제 글이나 글들을 이 카테고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을 쓰다가 이거는 기존의 카테고리에 안 맞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만드는 과정은 여기서 이름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슬러그라고 요거를 상징하는 말, 이렇게 뭐 렌트카 정보 그러면 렌트카 이런 식으로 검색어처럼 이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이쪽으로 휙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폼은 플러그인인데, 이제부터 플러그인들을 좀 계속 알아볼 텐데, 이건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그인을 워드프레스에 설치하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새로운 플러그인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색어에다가 이제 컨택트 폼 7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딱 나와요. 요거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는 양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지금 설치를 누르면은 이제 좀 설치가 막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표식이 되다가 액티베이트 이런 단추로 바뀌어요. 그럼 액티베이트를 클릭해 주면은 바로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은 설치를 한 다음에 활성화라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컨텐트 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연락처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연락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연락처에서도 연락처 양식이라는 게 기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연락처 양식을 클릭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락처 양식을 클릭하면은 연락처 양식이라는 게 이렇게 뜨는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여기다가 연락처 양식 1을 제목을 문의하기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클릭하면 양식 탭을 클릭하시고, 보통 이런 코딩을 이런 식으로 직접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코딩인데, 레벨이라는 양식으로 만든 거고, 요걸 그대로 코딩해 주시면, 이제 이름과 이메일과 제목, 메시지, 이런 제출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만약 이제 우리가 드롭다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드롭다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의하는 내용, 이거 문의 유형이 있어요. 여기 문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드롭다운을 여기서 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코딩이 바로 또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페이지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문이야기를 만들고, 아까 단축 코드가 있었죠? 그 단축 코드를 요 안에다 넣으시면은 바로 이 페이지, 문이야기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문이야기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는 여기 뜨거든요. 그럼 체크하고 메뉴에 추가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 요 뒤로 가요. 여기다 그대로 쓰실 거면 그대로 두시고 딴 데로 옮기실 거면 옮기시고 메뉴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양식을 통해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요 단축 코드를 얻었잖아요. 요 단축 코드를 페이지에다가 문이야기라는 페이지를 제목을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 복사만 해두면 그거를 이제 입력하는 방식으로 양식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쇼코드도 쇼코드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그인에서 클릭을 하시고 플러그 새로 추가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검색하는 이제 화면이 나타나죠. 거기다가 쇼코드 얼티메이터라고 입력하면은 검색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액티베이트를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쇼코드라고 하는 것은 재밌어요. 그래서 쇼코드를 활용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를 쇼코드로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쇼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쇼코드를 입력하는 쇼코드 블록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쇼코드를 클릭을 하셔서 쇼코드 블록 여기서 쇼코드를 클릭하셔서 블록이 이렇게 짱 뜨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FAQ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FAQ로 만들고 여기서 클릭해서 이제 애드 블럭에서 쇼코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쇼코드 거를 클릭해서 헤딩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딩을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이런 어떤 사이즈도 지정하고 컨텐츠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또 하나의 쇼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제 쇼코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입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내용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잘 보시고 필요하면 제 영상을 세워놓고 이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블럭에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블럭에 만들었던 건데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의 원리는 뭐냐면 서브 탭스로 시작했으면 서브 탭스로 끝나요. 여기서 살펴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쇼코드 블록에 입력된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두 번째는 서브탭스에서 시작해서 서브셉트로 끝나고 자, 서브셉트에서도 서브 탭이 또 있어요. 서브 탭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용 관련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고 요게 이제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서브 탭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 서브 탭으로 여기서 끝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스포일러라는 게 있어요. 스포일러가 서브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스타일 펜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내용을 쓰는 거죠. 아래 내용을 보시 바랍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내용하고 또 이렇게 스포일러를 넣고 그럼 스포일러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밑에도 보시면은 자, 서브탭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서브 스포일러 타이틀 요 그대로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HTML 태그도 그렇고 ifb 태그도 그렇고 태그가 시작하면 끝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서브탭스로 이제 끝내줘야죠. 닫는 서브탭스가 나왔어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쇼코드 블럭에다가 그냥 입력을 시켜버려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쇼코드의 그 양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걸로 하는 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자, 그 내용을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완성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탭으로 나눠서 이렇게 됐고, 요 탭을 선택하면 요 탭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을, 살펴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번에는, 실제로 워드프레스 페이지에서 우리가 숏코드로 만들어 놓은 FAQ 페이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숏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러그인으로서 설치가 해야 되겠죠. 자, 숏코드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숏코드 얼티메이트 설치된 게 보이죠? 자,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숏코드도 여기 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업할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를 할 때 여기 보면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FAQ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FAQ를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지울 거지만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을 입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블럭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위젯으로 보이죠? 자, 쇼코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쇼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고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인서트 쇼코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게 쫙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저기 하냐면 헤딩 heading 헤딩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저는 한 16 정도로만 해볼게요. 16 정도로만 하시고 뒤에 보면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인설트 숏코딩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하려면 자, 요거를 이제 또 클릭을 하시는데 여기서 해도 돼요. 한 번 한 건 여기 이렇게 자주 쓰는 거니까 뜨더라고요. 숏코드를 또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되게 복잡한 이런 코딩을 좀 하는 건데 잠깐 제가 메모장을 가져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코딩은 직접 코딩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죠. 자, 서브탭스는 서브탭으로 닫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서브탭이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구분이 나와 있어요. 자, 서브탭 안에서도 서브탭 타이틀. 요게 지금 한 덩어리예요. 서브탭 타이틀이 또 서브탭으로 끝나요. 요거는 복수가 아니죠. 서브탭으로 끝나고 여기선 타이틀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타이틀은 요거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가 하나, 두 덩어리가 있죠. 그것처럼 이거는 스포일러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탭스 끝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스포일러가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여기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쇼코드 란에서 자, 요거는 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간단한 거는 그런 툴로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거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서 덧붙여 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자,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공개를 해 볼게요. 자, 공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이 페이지로 가셔서 페이지 보기로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스포일러죠? 자, 스포일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만드는 게 어렵진 않겠죠. 자, 스포일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고, 다시 한번 내부 모습을 보자면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자, 이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편집이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요거 여러분들 좀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방식도 되게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한 거, 단순한 건 여기서 하시고 이제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하시는 건데, 이것도 되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영상이 없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따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만든 거라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것도 복습 내용일 수 있는데 FAQ 요거죠. 자, 이거를 휴지통으로 보낼게요. 하나만 삭제할 때 휴지통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휴지통에는 우리가 만들었다가 없앤 게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FAQ를 숏코드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에서 되게 중요하게 첫 번째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검색 엔진에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유는 난 검색 안 돼도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드프레스로 웹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뭐 검색해주면 저는 이제 막 검색이 잘 되기를 바라진 않고, 저는 이렇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제 개인의 어떤 이렇게 노트장처럼 많이 써요. 그래서 글 쓰고 싶을 때 거기다 글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근데 알아봐줘도 좋고 안 알아봐줘도 상관없고 이런 식이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광고 PR 개념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들은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어떤 기업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을 엔진을 어떻게 최적화하나요? 자,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방식,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 상위에 오를 수 있을까? 물론 돈을 주고 검색어를 사거나 이럴 수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검색어를 항상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검색기를 위해서 최적화시키는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검색 엔진의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면 검색 엔진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 또는 전문가들이 이제 정한 어떤 정의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웹페이지의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의 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즉 이거는 검색 엔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검색되게끔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근데 검색 엔진 최적화도 잘 됐는데 검색어를 샀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하나만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의 원리와 웹사이트와 블로그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우리를 검색 엔진을 로봇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애칭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우리가 PC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해서 검색 사이트,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런 데다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일단은 그 검색 쿼리 서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알자고요. 자, 그러니까 검색 쿼리 서버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날린 쿼리에 따라서 어디를 찾냐면 인덱스라는 곳을 찾아요. 인덱스를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예요. 자, 그럼 인덱스에서는 이 사람이 찾은 거에 대해서 기초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웹사이트에서 가져오거나 자신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파일을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인데, 그러려면 인덱스를 누가 만들까요? 인덱스를 바로 만드는 게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이 계속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이 원리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제 저 로봇이 웹사이트에 왔는데 그 웹사이트는 제목이 제목답지도 않고 제목도 뭐 대충 적어 있고 들어가 보니까는 검색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글도 소제목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 글 돼 있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자, 그거는 좋아하지 않겠죠. 얘네들도 바쁘거든요. 검색 엔진도 굉장히 바빠요. 들어와서 딱 보고 딱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돼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아주 좀 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광고를 막 때려보면 검색이 잘 되겠지만 그건 일상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필요해서 그때만 그러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들은 그렇게 이 검색 엔진을 위해서 가장 잘 맞춰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검색 엔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것이 비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내용이 담긴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 자, 우리가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래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은 누구나 부르는 풍의 노래, 누구나 부르는 분위기의 노래, 누구나 부르는 가사, 누구나 부르는 방식으로 노래 불러요. 다 잘 불러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정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창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 못 듣던 음악적 해석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다양성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콘텐츠는 희소성을 갖고, 희소성이 있는 콘텐츠가 바로 우수한 콘텐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검색의 세계에서는 되게 의외성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희소성 있는 어떤 내용, 희소성 있는 제목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품질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죠. 근데 그거는 우수해서라고만 보긴 힘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글이 안 좋은데 계속 많이 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읽었으니까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블로그나 어디다 공유를 시켜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물고 들어와서 읽고,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종의 집단지성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만, 제목만 번들으로 하고 내용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검색 엔진의 검색 최적화, 그리고 검색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쭉 봤는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을. 근데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서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가 이러저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봤어요. 읽기 편한 내용과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우리 이제 블로그나 웹사이트 들어가서 정말 읽기 불편하게 돼 있으면 읽지 않죠. 그럼 읽기 편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문장도 제대로 돼 있고, 제목도 있고, 그 문단의 단락의 구성도 잘 돼 있고,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읽기 편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건데 본문은 딴 거야. 그런 거가 용납이 되진 않아요. 검색 엔진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지금은 거의 검색 엔진이 거의 인공지능급이라서 굉장히 잘 잡아내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새롭고 고유한 콘텐츠 작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검색이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컨텐츠라는 것은 검색 엔진을 위해서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용자들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다라는 관점을 잊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상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이 이제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메뉴의 단순화예요.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검색이 잘 된다는 점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메뉴에 따라서 하위 메뉴도 되게 단순하게 1차 홈페이지가 있다면,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밑에 이런 메뉴들이 딱 몇 개 정도가 돼 있고 그 아래 이제 쭉 세부 메뉴가, 하위 메뉴가 있을 거면 하위 메뉴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의하라는 거죠.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또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를 도와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 SEO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플러그인은 어떻게 했나요? 플러그인 페이지에서 새로 추가하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설치를 누르면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된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누르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별다르게 관리할 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치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플러그인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플러그인을 새로 추가를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설치된 게 나오고 여기 새로 추가를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검색어가 나오고, 여기서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를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지금 설치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액티베이터라는 그런 설치가 되다가 진행이 되다가 액티베이트라는 단추가 생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클릭하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돼서 설치가 되는데 이 그 요스트 요거를 갖다 가서 보시면은 이미 설치된 플러그인 여기서 설치를 미리 해놔서 여기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냐 하면 글에서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글을 일단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 글이 있죠. 자, 글이 있는데 여기서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편집을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오죠. 자, 글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요스트 플러그인에서는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가독성은 좋다. 근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거는 요 밑에를 좀 잘 연구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스위스 자전거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여기서 보면 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위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좋아졌죠.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 여행을 어, 여행 코스를 추천합니다.
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서 쓸 거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또 쓸 수가 있는데 난이도, 고급, 대여소, 중급, 고급, 초급 코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초급, 중급, 고급 코스와 난이도별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어요. 요 정도만 하면 이제 기본은 된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SEO 분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나왔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개선하시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 그 색으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웃바운드 링크 이런 것들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값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링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좀 좋아지는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걸 100%다 만족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SEO에 대해서 요스트 SEO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SEO 설명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SNS 요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로 우리가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개별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일단은 모든 플러그인은 설치하는 방법이 똑같죠. 일단은 새로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서 검색을 찾으면은 설치를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설치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접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서 여기 새로 추가를 아예 클릭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코리아 SNS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코리아 SNS가 여기 나왔죠. 요거를 지금 설치를 클릭하시면은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여기 한국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액티베이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활성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설정을 잠깐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지정하는 창이 쫙 열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어떤 거에 이거를 공유를 할 거냐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저는 홈페이지에도 이걸 다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다 달아볼게요. 다 달아볼게요. 근데 카카오톡에 공유하는 것은 요게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요걸 체크를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변경사항 저장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봐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이트 방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게 떠요. 그쵸? 이렇게 되게 괜찮죠? 이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트위터에도 이렇게 공유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트위터에도 공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는 텔레그램은 안 써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밴드에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밴드 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사이트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모든 글에 이게 다 달렸죠. 그쵸? 달렸고, 근데 이 웹사이트에는 지금 아까 달리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는 뜨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아마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는 없군요. 이게 테마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데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데가 있고 좀 그럴 거예요. 그런 차이는 좀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 SNS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코리아 SNS도 우리의 그 검색을 최적화시키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공유가 많이 된 것은 외부에서 그 링크를 가져갔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공유를 했어요. 그거는 외부와 링크가 생긴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내가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계속하면 어느 지점, 페이스북의 어느 지점과 이 글과의 공유 지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링크가 많을수록 검색 엔진은 이거 링크 많이 된 거 보니까 좋은 콘텐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글은 검색에서 상위에 자꾸 링크가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많이 링크해 간 거, 그건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선이 생기고, 그런 선을 많이 가진 글일수록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새로 제가 이제 그 플러그인을 소개시켜 드릴 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는 약간 좀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안을 지키는 플러그인이에요. 제가 이거를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실 거면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떤 회사의 워드프레스를 짜준다라고 했을 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안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광고주, 그러니까 이거를 의뢰하는 사람이 의뢰인이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보안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셨나요? 이랬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자, 이랬을 때 아주 기본적이고 많이 쓰는 이런 보안 지킴이, 그래서 아이템스 시큐리티라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플러그인도 소프트웨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많이 쓰나요? 많이 써요. 1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쓰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1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쓰고 있는 거고 워드프레스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무료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무료라는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건 무료예요. 정말 좋죠? 기본적으로는 이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검색 찾고 새로 추가해서 찾고 그걸 찾으면 지금 설치를 누르고 지금 설치를 누르면 액티베이트로 바꿨을 때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생겨요. 요런 게 생기고요. 요걸 클릭하면 또 요런 게 생기는데 다른 것보다는 여기 그 오솔라이즈 호스트 리스트 여기다가 IP 번호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IP 번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자로서 사용할 사람들은 관리자 페이지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를 쓰는 컴퓨터에 IP 주소를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까지 이거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실전에서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거 블로그를 만든 웹사이트를 만들어준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이템즈 시큐리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떴네요. 그쵸? 여기 떴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설치를 할게요. 지금 설치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가 딱 뜨겠죠. 그러면 그것도 클릭을 해주고 액티베이트이 떴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졌냐? 적용이 된 거죠. 여기 시큐리티가 뜨면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얘는 이놈이 알아서 지켜줘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얘가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문제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러죠. 일종의 그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나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킴이가 하나 있는 거라서 얘가 기본적인 이런 보안을 잘 이제 지켜서 그걸 막아줄 거 막아주고 이러면서 가동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저도 이제 아는 게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여기서 설정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세팅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지금 체크를 해줘요. 얘가 한번 처음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cure Site 이걸 클릭하시면은 얘가 한번 점검을 쭉 해주거든요. 그럼 쭉 점검을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잘 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기를 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요거는 이제 크로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글로벌 세팅스 요것만 좀 고쳐주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로 로그인할 PC의 IP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configure settings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게 떠요. 자, 딴 건 요거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239. 43.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줘서 추가를 해주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 세이브 세팅스를 누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실전하실 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한다라는 건 이제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팅 작업을 마친 거에 대해서는 세이브 세팅스를 눌러줘야겠죠. 그럼 다시 여기 이제 세팅이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팅은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은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였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사실 웹페이지의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구성하며 그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의 서버는 검색 로봇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서 자신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인덱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양성 있고 특별한 내용의 콘텐츠를 희소성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콘텐츠의 품질을 우수해야 하며 읽기 편안한 내용과 구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성, 새롭고 고유한 콘텐츠의 작성, 검색 엔진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웹사이트와 블로그의 메뉴의 단순화, 그다음에 폴더의 단순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을 비롯해서 기타 보안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죠. 그러한 그 플러그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의 시스템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이 플러그인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사용해 보기를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저것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걸 좀 권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웹사이트 기획에 맞는 그런 테마를 선정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달에서 뭐 1, 2년 지나면 또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테마들도 새로운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는 기존에 있던 테마들도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테마를 이제 제공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 플러그인들도 물론 업데이트를 제공하거나 하지만 플러그인들은 일정 정도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설치가 된 이후에는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플러그인들이 무료일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의 불안정성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고, 근데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평판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은 거를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플러그인들은 뭐 예를 들어 요스트 SEO, 이거는 정말 그 글이나 그 페이지 이런 거를 이 최적화되게 작성하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글을 작성할 때는 이 요스트 SEO를 잘 활용해서 쓰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코리아 SNS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셜미디어와 연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도 굉장히 좋긴 해요. 되게 좋긴 한데 이런 플러그인들을 달아놔야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을 지키는 아이템스 시큐리티, 이것도 우리가 보안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이나 어떤 단체 조직의 워드프레스를 만들 경우에 우리가 용역으로 맡아서 하거나 뭐 운영을 할 때는 이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제 설치를 좀 해야 이제 우리가 이런 전문성도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좀 보안성도 지켜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주의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드프레스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획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파트가 있다면 아마 디자인 파트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기술적 파트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아마 이런 정도를 이제 제가 집중해서 다루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술적인 것들만 너무 중요하다 보면 이게 그 웹사이트가 중심이 없어져요.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어지간히 하면 된다. 뭐 요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기술적인 걸 하나하나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러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되게 훌륭한 웹사이트, 사용자와 소통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